있어요, 경청. 네, 알겠습니다. 1차 함수에서 이제 기울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볼까요? 1차 함수 기울기. 기울기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진짜. 1차 함수에서 1차 함수에서 이제 특히 기울기, 정말 정말 중요한 기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죠? 중학교 2학년 때 아마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죠. 그래프 1차 함수 배우고 기울기, 그죠? 맞죠? 내 기억이 맞다면 중2 수학. 자, 이게 뭐냐? 기울기라는, 특히 1차 함수에서 기울기라는 게 뭐냐? 1차 함수에서 기울기라는 게 뭐냐?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그래프를 그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프를 그리겠는데,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직선을 그리죠. 일단은 아마 직선 그래프를 그리게 될 거예요. 직선 그래프. 직선 그래프를 그리는데 직선이 이렇게 생겨 먹을 수도 있고, 그죠? 직선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혹은 직선이 저것보다는 조금 더 경사지게, 저것보다는 조금 더 경사지게 이런 식으로 생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건 1번 그래프, 요걸 2번 그래프라고 치는데, 근데 이거 1번 그래프는 좀 완만합니다. 완만하네요. 그죠? 그리고 2번 그래프는 경사가 급하네요. 경사가 급하네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죠. 네. 물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죠?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좀 머리를 써서 만든 거지. 사람이 머리를 써서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수치화하기 시작합니다. 숫자를 갖고 말한다 이거죠. 숫자를 이용해서 이 기울은 정도를 숫자로 나타내는 거지. 참 숫자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진짜. 그죠? 숫자가 얼마나 편해. 숫자라는 게 정말 편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연습이는 공부를 잘합니다. 하지만 트롤링은 공부를 못합니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연습이는 수학이 50점이고요. 트롤링은 수학 점수가 70점입니다. 트롤링이 더 잘하는 거였어요. 사실. 그죠? 근데 못한다, 잘한다 이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그 절대적인 숫자로 표현한다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진짜. 편리하죠. 많은 면에서 편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도 그거죠. 점수를 올리고자 하는 이유도 그거고, 100점이에요. 그럴 수 있죠. 1000점 만점에 100점일 수도 있고, 그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기울은 정도를 이렇게 그래프가 기운 정도, 그래프가 기운 정도를 기울은이 맞나? 어쨌든 이 기울은 정도를 숫자로 나타내는데 그거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 어떻게 나타낼 거냐? 일단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일단 그래프의 기준 기울기라는 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수치화했냐. 일단 기본 정의는 좀 지켜줘야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로, 정의 다시 말하면 약속이죠. 약속.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했으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정의는 뭐냐. 일단 좀 그래프니까 1차 함수니까 1차 함수에서의 기울기의 정의, 다시 말하면 약속은 x의 증가량 혹은 변화량 분의 y의 증가량 혹은 변화량,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인데 이게 정의예요.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은 학생들이 매우 어려워합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1차 함수 기울기의 정의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 이렇게 써놓으면 진짜 어려워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산이 이렇게 있어요. 산이. 이거 산입니다. 산이 굉장히 직각삼각형이죠. 산이 직각삼각형인 산이 있어요. 직각삼각형인 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울은 정도를 숫자로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할 거냐?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0m입니다. 100m고요. 여기가 300m입니다. 라고 하면 x의 길이인 100 분의 높이인 300 이걸로 표현을 하면서 3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 값이 바로 기울기가 되는 거죠. 지영이 안녕. 그래서 이게 기울기예요. 근데 이런 말들이 조금 어려워요.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이라고 했는데 이게 왜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입니까? 사실 이걸 이제 좌표 평면으로 옮긴다면 이 점에서 이 a라는 점에서 이 b라는 점까지 x가 얼마만큼 증가하고 x랜다.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까지 이 x값과 그리고 이 y값을 비교하는 건데 이 증가량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증가량을. 물론 이것도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기울기를 나타내는 게 이거다라는 거를 설명해 주려고 일단 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산이라는 표현을. 자, 기울기가 3인 산이었어요. 이거는 그죠? 기울기가 3인 산입니다. 다시 산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산이에요. 이건 산. 자, 이 녀석은 이 친구는 얼마? 기울기가 3이더라. 그러면 내가 일부러 기울기가 조금 더 가파른 산을 그려볼게요. 기울기가 조금 더 가파릅니다. 여기는 100m가 일정한데요. 100m가 일정한데요. 여기는 이번엔 700m라고 합시다. 700m라고 해요. 항상 직각이어야 됩니다. 직각, 그죠? 그럼 이 산의 기울기, 이 두 번째 산, 얘는 불타오르는 산이기 때문에 핑크산입니다. 이 핑크색 산은 기울기가 얼마일까요? 핑크색 산은. 이 핑크색 산의 기울기, 다시 말하면 이 기울은 정도는 밑에 요 길이 100분의 요 길이 700 요거. 그래서 이 녀석의 기울기는 7이라는 겁니다. 3보다 7이라는 숫자가 더 크잖아요. 그죠? 3보다 7이라는 숫자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울은 정도가 더 가파른 이런 성질이 있어요. 7대수. 다들 똑똑하네요. 다들 똑똑한데 여기 멍청한 학생이 한 명 더 있네요. 그죠? 다 똑똑한데 여기 바보가 한 명 있어요. 바보. 그래요. 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너 때문에 또 헷갈렸네요. 그래서 7이 더 크다. 근데 이제 산으로는 이해를 했어요. 산으로는. 근데 선생님, 아까 x의 증가량이랑 y의 증가량이라고 했는데 왜 자꾸 산 이야기만 합니까? 산 이야기만 합니까? 기울기가 크다는 게 y축에 가까운 건가요? 그쵸. 네, 그런 느낌이죠. 역시 똘똘한 학생들은 또 질문도 엄청나게 잘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산이 아니라 좌표 평면을 이용해서, 좌표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좌표를 이용해서 보시도록 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좌표를 이용해서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진짜 좌표를 이용해서 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자, 깜짝 놀라지 마세요. 자, 일단 1차 함수 돌아왔어. 1차 함수 y는 이거는 뭐 ex라고 할까요? 그래프가 별로 ex스럽진 않지만 ex라고 하겠습니다. 이 녀석의 기울기는 사실상 2예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기울기는 사실상 2예요. 힌트가 있죠? 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운 걸로 하겠습니다. 기울기의 정의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입니다. 그죠? 요거를 이용해서 한번 적용시켜 보자는 거죠. 당연히 2인 거 압니다. 하지만 지우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시는 거예요. 그죠? 가겠습니다. 갑니다. 자, 임의의 점 2개를 찾겠습니다. 임의의 점 2개. 임의의 점 2개.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1차 함수를 잘 했다면 여기가 2라면 이 y값이 얼마일까요? 4겠죠?
이미에이전 2개, 4개, 오케이, 4개까지도 가겠습니다. 일단 하고 할 거예요. 하고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를 잘했다면, 여기가 5라면, 1차 함수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여기 함수 값은 얼마입니까? 10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이 A와 B라는 점만 있으면 충분히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구하냐? 기울기라는 건 정의 꼭 기억하세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입니다. 이 점에서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으로 점이 이동하는 동안 x 값이 얼마나 커졌는지 y 값이 얼마나 커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점이 B라는 점으로 수직스럽게 이동합니다. 이쪽으로 가죠. A라는 점이 원래는 2,4라는 점이었는데 이만큼 갔어요. 얼마만큼? x값의 증가량 얼마만큼 커졌습니까? 3만큼 커졌죠. 오빠 키는 얼마나 커졌는지 매우 커졌죠. 그죠? 그리고 y값은 얼마만큼 커집니까? y값은 원래 4였는데 5,10이죠. 원래 4였는데 10으로 갔어요. 여기 길이가 6만큼 커졌습니다. 6만큼. 이게 기울기예요. 플러스 3분의 플러스 6 해서 2라는 값이 기울기다 라는 거죠. 이 귀까지 먹어서 큰일 났어요, 이 친구. 귀까지 먹어서 큰일 났어. 제가 언제 꺼지라고 했습니까? 영원히 함께 해야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선생님, 그럼 A, B라는 점을 꼭 여기로 잡아야 되나요? 여기로 잡아야 하나요? 이런 학생들도 있겠죠, 당연히. 그죠? 아닙니다. 기울기라는 거는 신기하게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시간을 투자해서 몇 개 더 찾아본다면 아무거나 진짜 이번엔 점을 바꾸겠습니다. 0,0이죠. 여기는 C라는 점으로 하겠습니다. C라는 점 0,0이라는 점과 여기 D라는 점을 뭐라고 할까요? 여기를 7, 여긴 14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7,14 이거니까 요걸로 하셔도 됩니다. 요걸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0,0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풀어도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요 길이 얼마? 플러스 7만큼 증가한 거죠. 플러스 7만큼 증가했고 여기서 얼마만큼 올라갔습니까? 플러스 14만큼 올라갔어요. 그죠? 그러면 기울기라는 건 다시 말하면 x의 증가량 얼마? 플러스 7, y의 증가량 플러스 14 해서 얘도 똑같이 2가 나오는 굉장히 신기한 느낌적인 느낌, 그런 느낌이죠. 연습이는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죠. 아무 점 2개나 다 잡아도 이 녀석은 무조건 기울기가 다 2인 겁니다. 그래야죠. 그죠? 그래야 이야기가 되는 거고,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왜 2인지도 더 재밌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근데 이걸 이제 선생님 그럼 맨날 그래프 그려서 해야 돼요? 아니요. 맨날 그래프 안 그려도 됩니다. 맨날 그래프 안 그려도 돼요. 드디어 요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요게 마지막이에요. 이제 일반화를 좀 시켜보겠습니다. 일반화, 기울기를 찾는 일반화,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공식이 나온 원리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공식 일반화. 잘 보세요. 일반화를 시킵니다. 자, 임의의 직선이 있어요. 그죠? 임의의 직선. 점의 이동이 중요한 정보를 줬어요. 그래요. 잘 보세요. 일반화 시킵니다. 여기를 x1이라고 하겠습니다. x1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고요. 이 좌표를 y1, 다시 말하면 a라는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반화 채은이까지. 요 좌표는 x1, y1이라고 표현을 하죠. 보통. 그죠? 이런 거 표현 방법도 이제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b라는 점을 내가 일부러 이렇게 잡습니다. 어떻게 잡냐? x2. 이게
y2 이렇게 잡죠. b라는 녀석 x2 y2라고 잡습니다. 이제 기울기 찾습니다. 기울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점이 이렇게 갑니다. 이 길이를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야 돼요. 요 길이를 표현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게 만약에 5였고 3이었다면 이 길이 얼마예요? 2입니다 쌤 이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왜 2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5 빼기 3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x2라는 길이에서 x1이라는 길이를 빼야지 이 길이를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x2 빼기 x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 다시 말하면 이 길이 x의 증가량은 x2 빼기 x1 분의 이 길이는 그럼 뭐가 될까요? 이 길이는 이 길이를 의미하는 건데 y2에서 y1의 길이를 빼야겠죠? 그게 바로 저 녀석의 길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울기라고 하면 문제집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을 건데 이거를 그냥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요.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동영상을 보았다면 지금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적인 느낌이죠. 알겠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다? 가장 기본인 정의를 기억해 줘야 하고요. 정의를 기억해 줘야 하고,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이 바로 1차 함수에서 기울기를 구하는 거구나. 이제 끝났나요? 끝났어요. 네. 그런 거고, 이제 그걸 구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굉장히 있었는데 왜 학교 문제집이란다. 교과서나 문제집은 이런 식으로 썼는지를 알아내는 거. 이런 느낌이죠. 알겠죠?